자, 337번이에요. GFK는 3이 돼야 된다 그랬어. 그러면 이 FK를 T로 치환해 주십니다. 그럼 GT는 3이 돼요. 이 GT 자리에다가 식을 대입해서 방정식을 푸셔야 되는데, GT는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4일 수도 있고 T제곱 플러스 4일 수도 있단 말이지. 근데 조심하셔야 되는 건, 얘를 GT 취급했다라는 거는 T가 0보다 크다라는 가정이 들어있는 거니까 T를 구하고 나서 정의역에 들어있는 T인지 잘 보셔야 되고, 자, 얘는 이제 T가 음수다 이런 뜻인데, T제곱 플러스 4는 3이 안 돼요. 그래서 얘는 어차피 근이 없습니다. 자, 여기서는 T제곱이 1이고, 자, 그럼 T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이죠? 그런데 양수인 T일 때만 GT를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4라고 볼 수 있는 거니까 이거 탈락시켜 주시고 다시 T 자리에다가 FK를 가지고 와서 문제를 푸시면 돼. 자, FK면 절대값 K-4. 자, 그럼 절대값 K가 5가 돼야 되니까 K는 플러스 마이너스 5죠. 자, 큰 근이 5, 작은 근이 마이너스 5 뺄셈 해주시면 10이 되겠네. 자, 340번이요. F1은 Fx고 Fn 플러스 1은 Fn번째를 합성하는 규칙이고, F2012번째에 2를 넣은 거랑 F2017번째에 3을 넣은 것을 찾으셔야 돼. 자, 그래서 어떻게 해줄 거냐면은 FNX가 어떤 식으로 표현되는지 한번 살펴볼 거예요. 자, F1X는 FX라고 했으니까 근데 여러분 요거는 X값이 3보다 작거나 같을 때랑 X값이 4일 때랑 이제 약간씩 다르네. 그럼 여러분 이렇게 해드릴게. 합성을 여러 번 하는 문제니까 이 함수가 어떻게 생겼는지 대응관계로 파악을 해봅시다. 물론 여러분 F1E, F2E, F3E, F4E 조사해가지고 F2012번째 2를, 그 다음에 F2017번째 F의 3을 이제 구해주실 수도 있는데, 요 길을 파악해놓고 하면 빠르거든요. 자, F1은 2고, F2는 3이고요. 4로 갔다가, 마지막에 F4일 때만 이제 다시 1로 돌아가는. 자, 함수값이 하나씩 증가하다가 다시 1로 돌아가는 이런 특성이 있어요. 자, 그럼 F1E는 3이고, F2E는 잘 보세요. F 안에 F1을 합성해야 되는 건데, 이제 위에 있는 연산 결과가 정의역에 그대로 들어와서 계산되는 이런 형태 우리 많이 봤죠? 4입니다, 4. 자, 좀 더 빨리 할 수 있겠죠? F3E는 F 안에 위에서의 연산 결과를 넣어라. 자,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F4E는 F 안에 위에서 열심히 합성한 연산 결과를 넣으시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F5E 여기서부터 이제 다시 F2가 되기 때문에 이 3부터 시작해서 다시 반복이 되거든요. 그럼 2012는 정확히 4의 배수이기 때문에 3, 4, 1, 2가 쭉 반복되다가 마지막에 2로 끝나는 이게 이제 2012번째일 겁니다. 자, 3은 어떻게 되냐면은 처음에 4, 그 다음에 1, 그 다음에 2, 그 다음에 3이라는 함수값을 갖고 다시 4, 1, 2, 3이 반복이 될 거야. 자, 그럼 2017번째는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이니까 이 4, 1, 2, 3이 반복되다가 마지막에 하나가 남는 이게 이제 2017번째일 거거든요. 자, 그래서 얘가 답이 4입니다.
더해주시면 6이 되는 거고, 자, 이런 순환형 규칙은 유리함수에서도 보실 수 있어요. 자, 343번입니다. 합성함수 연산 문제가 나와 있어. 자,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해놓고, 자, A, B 값 구하는 거네. 자, 니은 힌트는 일단 H 안에 GX를 합성해주면 EX 플러스 1이다 이런 뜻인데, 밑에 보면은 세 함수가 합성이 돼 있어. 자, 그러면 H.G.F 안에 X를 넣어주면, 자, 2bx-3이다. 자, 이런 뜻인데요. hx랑 gx는 단독으로 주어져 있지 않단 말이야. 합성함수 통째로 이제 연산을 가지고 놀아야 돼요. 이때 제가 추천드린 게 이 합성함수를 하나의 문자로 치환을 해라. 자, 그러면은 얘를 i로 쓸 수 있거든요. 그 안에 fx가 들어가 있는 거지. 내가 i로 치환하니까 i는 항등함수 아닙니까? 라고 이제 시비 거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소문자로 썼죠. 그래서 자, 그러면 fx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니까 넣어주시면, 이 마이너스 x 플러스 a를 여기다가 대입해서 좌변이 계산이 되겠지. 자, 그럼 마이너스 2x랑 2bx가 같아야 되니까 2b는 마이너스 2고 b는 마이너스 1. 자, 그 다음에 2a 플러스 1이라는 상수랑 우변 a는 마이너스 3이 같아야 되니까 a는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자,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3이겠네요. 자, 346번이야. fx가 주어져 있고 복잡한 함수 하나 있고요. 자, g3 값 구하는 겁니다. 단 fgh는 실수 전체의 집합 R에서 R로의 함수다.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으나 일단 기억을 잘 하고 있을게. 자, 그러면 지금 주어진 합성함수 형태는 h 안에 g 안에 fx를 넣는 건데, 이게 통째로 hx가 된다 그랬어요. hx 식은 안 줬고. 자,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건 이 fx밖에 없지. 근데 여러분 보시면 지금 겉함수가 같단 말이에요. 그럼 안에 있는 정의역도 같을 거다라는 예상해 주실 수 있지. 자, 그러면 이제 G3을 구할 수 있습니다. X에 2 대입해 주시면 되죠. 자, G3은 2 이렇게 끝내줄 수 있네. 자, 다음은 349번이에요. 집합 x가 1, 2, 3, 4, 5고 1대1 대응인 함수 f가 x에서 x로의 함수야. 자, 그럼 f를 추적하기 위해서 우리는 x를 그려놔야겠네. 자, 길 두 개를 줬어요. 1이 2 찍고 3이 4 찍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힌트가 f를 3번 합성한 힌트거든? 그려볼게요. 그러면 5가 최종적으로 5를 찍어야 된다, 아니 1을 찍어야 된다 이런 뜻이야. 자, 근데 봐봐, f가 1대1 대응이니까요 5는 2나 4는 찍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5가 찍을 수 있는 건 1 아니면 3 아니면 5예요. 근데 여러분 5가 5를 찍을 수는 없어. 그럼 계속 5를 찍어야 되니까 최종 결과도 5가 되지. 그럼 우리가 살펴볼 건 두 개밖에 없는 거죠. 5가 어디로 갈 때? 3으로 갈 때. 5가 어디로 갈 때? 1로 갈 때.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지. 자, 일단 결정된 길은 좀 적어놓고 갑시다. 자, 5가 3으로 갈 때 위에 적었으니까 5가 1로 갈 때 밑에다 적어볼게요. 자, 이 상태로 여러분 안 되는 거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밑에 게 안 되거든요. 왜냐면은 5가 1로 갔어. 그럼 1이 2로 갔잖아. 근데 5는 최종적으로 1을 찍어야 되기 때문에 이 마지막에 1로 길을 뻗어줘야 되거든. 근데 5가 이미 1을 선택하고 있기 때문에 2는 1로 선택할 수 없죠. 자, 그래서 이건 안 됩니다. 자, 5가 3을 찍었어요. 자, 3이 4를 찍었어. 근데 합성 결과 1을 찍어야 되니까 마지막 길은 1로 이어져야 돼. 그럼 이 길을 다 곡사를 해주면, 왜? 다 같은 함수니까. 마지막에 선택 안 한 2라는 원소는 이제 5를 찍어줘야겠어.
자, 이런 식으로 f 함수가 완성이 돼요. f2 플러스 2f4 더하기 3f5는 자, f2는 5고 f4는 1이고요. f5는 3입니다. 자, 그래서 16으로 계산이 되는 거죠. 합성함수에 대한 힌트는 이렇게 대응관계로 추론해 볼 수 있다라는 거. 자, 352번입니다. 이 문제는 공부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FFF1 한번 구해볼게요. 자, F1은 5고요. 이 5가 다시 정의역이 돼서 F5는 3이고요. 이 3이 다시 정의역이 돼서 F3은 3입니다. 자, 두 번째 FFX는 3이 되도록 x의 값을 구해달라 그랬는데요. 여러분, 우리 이거 정규 수업 시간에는 저 안에 있는 fx를 치환해서 했었어. 자, 근데 치환하지 않고 한번 가볼게요. f 몇이 3이 되냐, 이걸 파악해 보시면 되는 거지. y 값이 3일 때 x 값을 읽어주시면 되죠. 즉 f3이 3이고 f5가 3이죠. 그러면 이 안에 들어있는 이 세모, 이 fx 부분은 뭐가 돼야 되냐는 말이야. 3 아니면 5가 되면 되겠지. 그리고 이 문장 자체도 여러분, 이제 고등수학 상을 완료하신 여러분들이니까 fx와 y는 3에 교점의 x 좌표를 대답하는 거다, 이런 관점이 좋다 그랬어요. 기억하시죠? 자, 그럼 fx 그려져 있으니까 y는 3을 제가 그려가지고 교점의 x 좌표를 읽는 겁니다. 3이랑 5 이런 식으로. 자, fx는 그려져 있으니까 y는 5라는 상수함수를 그려서 이 교점에서의 x 좌표 값을 대답하는 거야. 얘가 교점에서의 x 좌표 값을 근으로 갖는 방정식이야. 자, 그러면 근이 1, 3, 5, 3개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거 보시겠습니다. 자, F 안에 9를 넣는 거거든. 위에서 이제 여러분 제가 한 줄 연산해 드렸으니까 이번에는 약간 좀 빨리 가볼까요? F9가 뭐예요? 7이야. 자, 그럼 요거 연산한 거지. 이 7이 다시 정의역이 돼서 5라는 함수값을 가져. 자, 이만큼이 5고요. 자, 5가 다시 정의역이 돼서 3이라는 함수값을 가져. 이만큼이 3이고요. 3이 다시 정의역이 돼서 5라는 함수값을 갖는, 자, 이런 구조라고 봐주시면 좋겠어요. 합성함수 여러분들 익숙해지셔야 되는 부분이고, y값이 자꾸 새로운 정의역으로 바뀐다라는 느낌으로 공부해 주시면 좋아. 자, 2번. 위에 있는 거랑 이제 문장이 비슷하죠. 자, ffx는 언제 5가 될 거냐고. 그러면 이쪽 무시하시고 이 f 세모랑 5의 교점을 찾는다라는 느낌으로 y는 5함수를 그려요. 상수함수 y는 5함수를 그려요. 그럼 교점의 x좌표가 3하고 7하고 11 나오거든. 즉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세모 부분, 이 fx 부분이 3이 나오거나 7이 나오거나 11이 나오도록 문제를 풀어주면 돼. 자, fx랑 3의 교점을 찾으시는 거야. y는 3을 그려서요. 교점의 x좌표 1, 5, 12를 대답해 주시면 돼요. 자, fx랑 7의 교점을 구하는 거야. y는 7함수를 그려가지고요. x 좌표 값을 대답해 주시면 이 방정식의 근인 거야. fx가 11인 곳은 없습니다. 최대값이 7이니까. 자, 그래서 답을 이렇게 4개 대답해 주시면 되는 거네. 자, 353번입니다. 두 함수를 주고 합성 함수를 그리는 유형이야. 자, 속함수 gx부터 좀 볼게요. gx는 2x랑 마이너스 2x 어쩌고입니다. x가 1보다 작을 때, 그 다음에 x가 1보다 클 때. 자, 1은 뭐 여기나 이퀄 아무 데나 주셔도 돼. 둘 다 주는 건 일반적이진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 기울기 마이너스 2니까 잡았잖아요. 상수항 제가 어떻게 맞추라 그랬어요? 2,0이나 1,2를 지나도 여기 2 넣었을 때 0 되게 플러스 4.
자, 이런 식으로 가볍게 가셔야 되는 거야. 자, 겉함수 fx 볼게요. 자, 얘도 x가 1보다 작을 때랑 그 다음에 1보다 클 때랑 이렇게 함수가 나누어져 있는데 왼쪽 게 마이너스 2x잖아, 기울기가. 그 y절편 바로 보이니까 2라고 쓰시면 되고, 오른쪽 부분은 기울기가 2잖아요. 2x. 근데 여기 1,0을 지나야 되는 거니까, 또는 2,2를 지나야 되는 거니까 1 넣었을 때 0 나오게 만들어 주시면 돼. 1 넣으면 2니까 상수항 마이너스 2가 필요해요. 자,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는 거고, 자, 합성함수 fgx는 자, 식 자체로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잘 보시는 거야. gx가 여기 들어가야 돼. 범위에도 들어가야 됩니다. 즉, 이 안에 들어가 있는 gx라는 식의 값이 1보다 작을 때 위에 있는 함수에 들어가서 그림이 그려진다, 이런 뜻이지. 자, 그 다음에 gx가 1과 2 사이에 있을 때 gx는 이 밑에 들어가서 2gx-2가 될 겁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마이너스 2gx 플러스 2인 것은 알겠어. 그럼 gx를 이 위에 있는 함수를 쓸 겁니까? 아래에 있는 함수를 쓸 겁니까? 자, 이런 문제가 생기죠. 자, gx는 또 1보다 크냐 작으냐에 따라서 함수가 이렇게 갈리기 때문에, 자, 어떻게 해주셔야 되냐면은, 일단 gx가 1보다 작을 때를 알아내야 돼요. gx가 1보다 작을 때를 알아내야 x값의 범위가 나오고 나는 이식을 쓸지 알아낼 수가 있거든. 자, 그래서 y는 1함수를 그려. 그럼 여러분 이제 눈이 있으시면 이런 데가 이제 2분의 1 같아 보이죠? 당연한 겁니다. 여기 2분의 3일 거고. 그러면은 gx가 1보다 작은 곳은 알겠어. 여기랑 여기거든. 그죠? 근데 이제 0과 2분의 1 사이에 있을 때는 gx를 2x로 써야 되는데 2분의 3부터 2까지는 gx를 이 함수 마이너스 2x 플러스 2 함수를 써야 된단 말이죠. 자, 그래서 이 이유 때문에, 또 gx가 갈려있는 이유 때문에 범위를 이렇게 나눠주셔야 돼. 자, 0과 2분의 1 사이에서 gx는 2x고요. 여기 2x를 넣어주십니다. 자, 그 다음에 2분의 3보다 크고 2 사이에 있을 때 gx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4고요. 여기다가 마이너스 2x 플러스 4를 넣어주십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것도 gx가 1과 2 사이에 있을 때는 2분의 1부터 2분의 3까지인데 얘도 구간을 1로 나눠줘야 돼요. 2분의 1부터 1까지 한번, 그 다음에 1부터 2분의 3까지 한번. 자, 2분의 1과 1 사이에서는 2x를 여기다 사용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1부터 2분의 3까지는 이 마이너스 2x 플러스 4를 gx로서 사용하는 거야. 자,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그래프를 좀 볼 건데요, 여러분. 잘 보셔야 돼. 보시면 0, 2분의 1, 1, 2분의 3, 2를 기준으로 4개의 직선이 나와 있어요. 자, 빨리빨리 그리셔야 될 거 아니야. 제가 어떻게 하라 그랬냐면 0이랑 2분의 1을 넣어서 함수값을 확인하라 그랬습니다. 0 넣으면 2고요. 그 다음에 2분의 1 넣으면 0이에요. 이렇게 뚝 떨어진다 이거야. 기울기도 마이너스 4처럼 보이시죠? 자, 2분의 1 넣는 거야. 0이거든? 0을 딱 채우고 1을 넣는 거야. 2거든? 그러니까 1일 때 2까지 다시 증가한다 이런 뜻이에요. 자, 1을 넣는 거야. 4거든? 그럼 제가 여기 함수값이 틀렸다는 얘기죠? 내가 플러스 1을 안 했네. 뭐 어쨌든. 자, 그 다음에 2분의 3을 넣으면은 0이죠? 자, 그래서 여기 채우고 0까지 다시 감소하는 거야. 자, 2분의 3 넣으면 0이고 2 넣으면 2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채우고 다시 2일 때는 함수값이 2로 돌아와요. 자, 이렇게 W 그래프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답은 3번인데요. 이제 여러분들 저랑
이런 방법도 한번 공부를 해보실게. 자, 잘 보세요. 이 합성함수의 원리 자체가 뭐냐면 내가 x를 g라는 함수에 대입해서 함수값을 알아낸 다음에요. 이 y값이 다시 fx 함수의 정의역이 되면서 함수값이 최종적으로 도출되는 이런 구조를 가진 게 합성함수란 말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이 2분의 3에서 1에서 합시다. 자, 이 1에서 G1 값을 읽어요. 그럼 2지. 그럼 이 2가 정의역이 돼서 최종 함수값을 도출하는, 자,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합성함수야. 자, 그러면 합성함수의 정의역과 치역은 처음에 집어넣는 x값과 마지막에 지들끼리 뭐 노란색으로 갔다가 노란색이 빨간색으로 최종 도출되잖아요. 이 최종 도출되는 함수값 2, 이것만 눈에 보인단 말이지. 결론만 눈에 보인단 말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합성함수를 좀 빨리 해석하시려면 자,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쨌든 fx 겉함수가 2에서부터 0 사이에 있는 함수값만을 갖기 때문에 합성 결과도 0과 2를 벗어날 수는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어쨌든 이 문제는 겉함수 fx가 1을 기준으로 나뉘기 때문에 정의역 1을 기준으로 정의역 역할을 하는 이 gx 함수도 언제 1이 되는지가 중요해요.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 2분의 1이죠? 여기 2분의 3이고. 자, 잘 보거라. 0부터 2분의 1까지 증가하는 동안 gx는 0부터 2까지, 0부터 1까지 증가해요. 이게 정의역의 증가가 되면서 치역은 2부터 0까지 감소하는 겁니다. 치역은 2부터 0까지 감소해요. 자, x값이 2분의 1부터 2까지 증가하는 동안, 2분의 1부터 1까지 증가하는 동안 gx의 값은 1부터 2까지 증가를 하고요. 이 증가량이 fx에선 x값의 증가로 보이게 되고 함수는 0부터 2까지 증가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x값이 1부터 2분의 3까지 증가하는 동안 gx값은 2에서 1로 떨어지게 되고요. 이게 fx에서는 x값의 떨어짐으로 보이고 함수값은 2에서 0으로 감소한다. 자, 그 다음에 x값이 2분의 3에서 2로 증가하는 동안 gx값은 1에서 0으로 떨어지게 되고요. 이게 fx 쪽에서는 x값의 감소로 보이고 함수는 이만큼 증가한다. 0부터 이만큼 증가한다. 자, 이렇게 함수가 그려지는 겁니다. 아까보다 조금 더 쉬워졌죠? 자, 근데 보세요. 약간의 불편함이 있단 말이죠. 어떤 불편함이 있냐면, 좋아. x가 이렇게 증가하니까 x가 이렇게 증가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이 노란색이 거슬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가는 게 x값으로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가는 걸로 치환이 돼서 최종적으로 읽어야 되는 건 이 빨간색의 함수값이 어떻게 도출되는가니까. 그래서 이런 방법이 하나 있어요. 어떤 방법이냐면
속함수 gx를요 90도만큼 돌려가지고 fx 쪽에 갖다 놓는 거야. 자, 이렇게 돌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최종 함수는 이제 어떻게 그려주냐? 잘 보시는 거야. 자, 이 gx의 정의역이 최종적으로 f gx의 정의역이 돼요. 자, 그 다음에 gx의 치역은 fx의 정의역이 되면서 이 fx의 최종 함수값이 이 fgx의 함수값이 돼요. 자, 잘 보십시오. x값이 0에서부터 2까지 증가하는 동안요 gx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만큼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져요. 자, 이만큼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져. 그럼 이 과정이 이만큼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지는 게 fx 쪽에서는 x값이 증가했다가 떨어지는 걸로 보인다고. 자, 그럼 fx는 어떻게 되느냐? 2에서 0까지 감소했다가 다시 2로 증가해. 자, 2에서 0까지 감소했다가 다시 2로 증가해. 다시 왼쪽으로 떨어지죠. 이때 2에서 0으로 감소했다가 다시 0에서 2로 증가합니다. 자, 다시 x값이 0에서 2로 가는 동안 빨간색은 2로 갔다가 0으로 가요. 그럼 빨간색이 2로 갔다가 0으로 가는 동안 파란색은 2, 0, 2, 0, 2 이렇게요. 자, 그래서 최종 답이 2, 0, 2, 0, 2. 자, 이렇게 도출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당연히 이 비율 자체는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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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 되는 거지. 여기 비율이랑 잘 보시면 돼. 비율은 잘 보시면 되는 거야. 자, 이렇게 합성함수 그래프를 그려봤습니다. 좀 길었지만 세 가지 방법을 다 공부해 주시는 게 좋겠어요. 자, 다음은 354번입니다. 자, 얘도 이제 합성함수식을 다 써보는 시간도 한번 갖고요. 그 다음에 좀 가볍게 그래프를 그려보는 시간도 한번 가져볼 건데, 자, 일단 우리가 그려야 되는 함수는 gfx입니다. 자, fx가 속함수고 gx가 겉함수라는 거. 바로 한번 그려볼까요? 겉함수 gx가 함수값이 3까지밖에 없으니까 이제 최종 gfx 함수도 3까지밖에 가질 수 없는 거고, 정의역도 3까지네. 자, 근데 보시면 여러분 gx가 x가 1인 곳을 기준으로 그래프가 찢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 gx가. 그럼 fx는 y 값이 1인 곳이 굉장히 중요해져요. fx의 y 값이 gx의 x 값이랑 연관이 있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으니까. 자, 그럼 여기 y가 1인 곳을 좀 그려주면
지금 y증분이 3분의 1 조각 났으니까 여기도 2분의 3에 3분의 1 조각인 2분의 1. 그 다음에 이 길이가 2분의 1이니까 자, 이 길이도 3에서 2분의 1이 줄어든 2분의 5라는 거 쉽게 예측하실 수 있어. 자, 그럼 우리는 그래프를 어떻게 그려야 되냐면은 2분의 1까지 한번 그려야 되고요. 그 다음에 2분의 5까지 한번 그려야 되고, 그 다음에 3까지 한번 그려야 되고, 뭐 2분의 3을 기준으로 그래프가 좀 아작이 나 있을 수 있어요. 자, 잘 보셔야 돼. fx가 0에서 2분의 1로 증가하는 동안 x값이 fx는 0에서 1로 증가해요. fx가 0에서 1로 증가하는 동안 gx는 0에서 2로 증가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증가 경향을 보이게 돼. 자, fx가 2분의 1에서 2분의 3으로 증가하는 동안 fx의 x값이 자, fx라는 함수는 1에서 3으로 증가하게 되고요. 그게 이제 gx에선 정의역이 1부터 3까지 증가하는 걸로 보이고 함수값은 2부터 3까지 증가한다. 자, 그래서 처음에 이 x값 2분의 1에서 2분의 3까지 증가시켜봤죠? 그랬더니 최종 빨간색은 2부터 몇 가지 증가해요? 3까지 증가하고 있어. 자, 그 다음에 x값이 2분의 3부터 2분의 5까지 증가하는 동안 이 부분의 그림을 그린다는 얘기지. fx는 3에서 1로 줄어들어요. 이게 gx 쪽에서는 x값이 3에서 1로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고 최종 함수값은 3에서 2로 줄어드는 결과가 된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x값이 2분의 5부터 3까지 증가하는 동안 fx값은 1에서 0으로 떨어지게 되고 이게 gx 쪽에서는 정의역 값이 1에서 0으로 감소하는 걸로 보이면서 함수값은 2부터 0까지 떨어지는 자, 이런 결과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답은 1번이고요. 자, 함수식 한번 써볼게요. 자, 먼저 속함수 fx부터 보셔야겠지. 자, fx는 0부터 2분의 3까지 2x고요. 이 왼쪽 노란색 직선 얘기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선 기울기가 마이너스 2x고 마이너스 2고 3,0을 지나야 되니까 여기 3 넣어서 0 되도록 플러스 6 상수항 결정해 주시면 되겠어. 자, 2분의 3부터 3까지는 fx가 이렇게 그려지는 거고 자, 이제 겉함수 gx 보실게요. 자, 겉함수 gx는 0부터 1까지는 2x 자, 그 다음에 1부터 3까지 어떻게 되는지 잘 봐. 빨리 그려야 된다 그랬지. 요거 2x고 얘는 기울기 2분의 1이야. 1이니까. 근데 1 넣어서 2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 1 넣으면 2분의 1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상수항 2분의 3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 그럼 gfx는 여기에 fx가 들어가면 되는 거지. 여기에 fx가 들어가면 되는 거라고. 자, 근데 이제 문제가 있지. fx가 자꾸 변한다는 사실. 자, 일단 fx가 1보다 작은 곳은 이 부분이야, 이 부분. 근데 0부터 2분의 1까지는 2x를 선택을 해줘야 되고, 여기다 2x. 그 다음에 2분의 5부터 3까지는 이 함수를 선택을 해줘야 된다고. 여기다가 이걸 넣어야 돼, 이거를. x 플러스 3을 넣어야 돼, x 플러스 3을. 아니, 뭔 소리 하는 거야? x 플러스 3이 돼. 그러니까 2분의 1 x 플러스, 자, 미안해요. 여기 있죠? 마이너스 2x 플러스 6을 넣어야 돼. 여기다가 마이너스 2x 플러스 6을 넣어야 돼. 그럼 마이너스 4x 플러스 12가 되지. 자, 그 다음에 fx가 1보다 클 때는 이제 gfx가 이렇게 되는데, 과연 이 fx에 뭘 넣어야 되냐고. 자, 1부터 3까지는 fx가 이제 2분의 1부터 2분의 5까지야. 근데 2분의 3을 기준으로 나눠야겠죠.
자, 2분의 3보다 작을 때 2분의 1부터 2분의 3까지는 fx가 2x니까 2x를 여기다가 넣어줘야 되고, 자, 그 다음에 2분의 3부터 2분의 5까지는 이렇게 내려가는 함수, 이 마이너스 2x 플러스 6이 여기 들어가야 돼요. 이 네 표현을 이용해서 함수를 디테일하게 그리면, 자, 저 빨간색 함수처럼 직선 4개가 나오게 됩니다. 자, 다음은 355번이에요. 자, fx가 1에서 끊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gx는 아작이 나 있습니다. 만약에 gx를 범위로 표현하려면은 마이너스 2부터 4까지만 표현한다고 쳐도 굉장히 힘들겠죠.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1까지, 또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또 0부터 1까지, 또 1부터 2까지, 2부터 3까지, 3부터 4까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야 될 테니까. 근데 이제 표현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1까지는 x 플러스 2고, 그 다음에 0부터 1까지는 x고, 그 다음에 2부터 3까지는 지금 x 플러스 x 마이너스 2인 것으로 보이고요. 이런 식으로 표현은 돼요. 표현은 된다라는 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자, 가볍게 좀 풀어볼게. 얘들아, 353번, 354번 같은 문제에서 합성함수 그래프 그리는 방법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봐야 되는 이유가 이제 바로 이런 거거든. 선택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문제를 어떻게 풀지.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자, gfx를 그리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속함수를 분석을 해볼 거야. 자, x가 1보다 작을 때는 1이고,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이 y는 3이라는 상수함수야, 지금. 그쵸? 그럼 gfx는 어떻게 될지 좀 이따 보고요. 자, 그림부터. 답을 빨리 내는 것이 일단 내신에서 유리하니까. 얘들아, 잘 들어. x값이 0에서 1까지 증가하는 동안, 마이너스 무한부터 1까지 증가하는 동안 fx는 어떻게 되니? 계속 1에 머물러 있죠. 여기에 계속 머물러 있습니다. 그럼 최종 함수값도요, 여기에 계속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계속 1만 나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x값이 1부터 무한히 증가하는 동안 fx는 3에 머물러 있거든. 이 3에 머물러 있어. 그러면 정의역도 계속 3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면 gx 값은 계속 1에 머물러 있어가지고 함수가 이런 식으로 y는 1이라는 상수함수가 나옵니다. 이해하실 수 있을 거야. 자, 그래서 답은 일단 1번이에요. 이렇게 그냥 끝내시는 거야. 근데 봐. 자, gfx는 어떻게 표현되겠니? 어차피 fx가 1 아니면 3이잖아. 그쵸? 그러니까 g1 아니면 g3이겠지. 이 안에 들어가 있는 fx가 1 아니면 3이니까. 근데 지금 g1이 몇이에요? 이 파란색 값. 1이죠? g3은 몇이에요? 이 파란색 값. 1이죠? 굳이 범위를 안 써봐도 모든 x에 대해서 계속 1만 그려진다는 거 식으로도 쉽게 판단해 보실 수 있습니다.
아, 이거 450번대까지 가야 되는데 언제 가냐. 막상 하면 또 금방 하는데. 아, 오늘 집중해서 했으면 한 440번대까지 갔을 텐데. 자, 358번을 보실게요. 또 합성함수 방정식 문제가 나왔는데 안에 걸 치환해줘요. 자, 치환 없이 할게요. 이제 우리 치환 없이 할 수 있습니다. 잘 보세요. 자, 일단 fx가 언제 4가 되는지를 보는 거예요. 상수함수 4를 그려서 교점을 보시는 거예요. 자, 6이랑 11이랑 15랑 17이거든요. 그럼 이 안에 있는 정의역 역할을 하는 이 fx 플러스 2가 6이거나 11이거나 15거나 17이면 됩니다. 근데 보시면 여러분 fx 자체가 최대값이 6이거든. 그러면 이런 방정식들은 이제 근이 없죠. 자, 그럼 fx 플러스 2는 언제 6이 되느냐? 자, y는 6이라는 상수함수를 딱 그렸을 때 교점값이 바로 이 정의역 값이 돼야 된다. 자, 이렇게 x 값을 결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두 개고 근의 합은 20 이렇게 되는 거네. 어때? 이제 니는 이거 해야지. 4로 가면 요거 6이니까 F6이고 다시 이 안쪽을 4로 접근시켜가지고 뭐 이렇게 4네 이렇게. 그 다음 문제가 역함수다. (379번까지) 하고 가야겠다. 자, 361번이에요. 뭐 F 인버스 A야 둘째치고 F 인버스 0 이런 거 이제 빨리 구하셔야지. 자, Y 자리에 0 넣어서 X 값을 구하시는 거죠. 자, 문제는 fx가 두 부분이라 어떤 함수로 방정식을 만들어 줄 거냔 말인데, 자, 둘 다 해보시면 돼. 대신 내가 이 fx를 4분의 1x제곱 플러스 2로 결정을 했다는 것은 x값이 양수라는 가정이 깔려 있는 거니까 마지막에 구한 x값이 정의역에 맞는지를 꼭 보셔야 돼요. 자, 근데 이 방정식은 푸실 필요가 없습니다. 양수 플러스 2는 0이 될 수가 없겠죠. 자, 그러면 이 방정식만 풀면 된다는 얘기인데, 양변에 2를 곱해주시면 이렇게 x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나오지만, 자, 정의역에 맞는 x값을 뽑아주시면 된다고. 자, 이게 역함수의 함수값 구하시는 방법이지. 자, 그러면 f 인버스 a가 6이 나와야 되니까 f6이 a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6은 양수니까 위에다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364번이요.
두 함수 fx, gx에 대하여 이렇게 주어져 있고 g 5값 찾는 거예요. 자, 어렵지가 않아요. x에 2 넣어주시면 돼. 그럼 당연히 좌변에도 2를 넣어줘야겠지. 이제 f 인버스 2를 찾기 위해서 f를 넘기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바로 y 자리에 2를 넣어서 x값 구해주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거는 g2 값 찾는 거야. 그러면 두 번째 식에 있는 x 자리에 일단 2를 넣어주셔야겠지. 그럼 이쪽이 f3이거든요. 자, f3 찾기 위해서 f 인버스를 넘깁니다. 자, 3 되려면 x에 몇 들어가야 되죠? x에 2가 들어가야 되죠. 그러면 좌변에 있는 x 자리에도 2를 넣어주셔야겠지. 자, 그래서 답이 5번. 자, 367번이에요. 자, 두 가지 방법을 보여드릴 테니까 두 관점 모두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 fgx 주어져 있고 합성함수에 대한 식이 나와 있는데, 자, 이 식은 여러분 인버스를 분배하는 것보다 우변에 있는 인버스로 우변을 묶어주면, 자, 역함수끼리 같다 그랬기 때문에 안에 있는 합성함수끼리 같은 거거든. 그러면 원래 합성함수는 교환법칙이 안 되지만 굉장히 특수한 상황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연산으로도 풀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자, 이 관점을 같이 한번 보실게. 자, gfx를 계산하면 어떻게 되냐면 g 안에 이렇게 fx가 들어간단 말이야. 자, 그럼 2분의 1x-1을 요 x 자리에 넣어서 계산이 돼요. 자, 그러면은 x-2 플러스 a라는 기울기가 1인 1차 함수가 나오는데, 1차 함수 중에서, 즉 기울기가 1인 1차 함수 중에서 이렇게 합성했을 때 교환법칙이 성립하는 친구들은 뭐냐? 바로 그 항등함수들이거든. 그러면 이 상수항 부분을 그냥 바로 0으로 만드시면서 문제를 끝낼 수도 있어. 물론 이거 이제 배경 지식이 좀 있어야 되는 풀이지만, 자, 그래서 이렇게도 풀 수 있고, 지금 우리 연산도 한번 해볼게. 자, gfx랑 fgx가 같아지게 연산 한번 해봅시다. 자, 일단 gfx는 제가 이쪽에다가 잘 계산해놨으니까 그냥 쓰고요. 자, 그 다음에 fgx 한번 연산해볼게. 자, f 안에 gx가 들어가야 되는 거지. 자, 그럼 2x 플러스 a를 여기다가 넣어주셔야 되죠? 자, 계산해 주시면 x 플러스 2분의 1a 마이너스 1. 자,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해야 되는 식이니까 상수항끼리 같아야 됩니다. 자, 양변에 2 곱해 주시면 a 값을 구해줄 수 있어요. 어때요? 아까 값이랑 똑같죠? 자,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공부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370번인데요. 자, fx가 직선식으로 나와 있는데, 자, 여러분 이 문장에 좀 주의 좀 해보실게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기 자신이랑 자기 자신의 역함수가 같다라는 거야. 자, 이 문장은 이제 느끼시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저는 기하적으로 좀 보여드릴게. 자, fx랑 f 인버스 x는 기하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어요? 이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죠. 근데 이제 fx랑 f 인버스 x가 같다라는 건 뭐냐면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켰는데도 이제 결과가 같은 거거든. 이런 애들은 여러분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들이 그렇습니다.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들은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켜도 자기 자신이 돼요. 이런 성질을 알고 계시면 그냥 a가 마이너스 1이야. 계산이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자, 근데 이제 계산도 보여는 드립니다. 자, fx가 ax 플러스 1이니까 f 인버스 x를 한번 구해볼게요.
자, 이렇게 F 인버스 X가 구해지죠? 자, 그러면 A분의 1은 A랑 같아야 되고 마이너스 A분의 1은 1이랑 같아야 돼서 상수항을 비교해 주시면 A가 마이너스 1이 바로 나옵니다. 넣어주시면 1차 함계수도 마이너스 1로 같고. 자, 이렇게 공부해 주시면 굉장히 쉽지. 자, GGX가 X가 된다라는 문장 자체도 여러분 합성을 했더니 X가 나왔다. 즉 GG가 지워졌다라는 느낌으로 봐주시면은 G가 G랑 역함수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 그래서 만약에 GX가 1차 함수라면 얘도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다 라고 느껴주실 수 있는 거지. 자, 근데 자, 두 번째 거 잘 보셔야 돼요. 어쨌든 370번의 2번의 목적은 다항식 gx의 정체를 찾아가는 문제야. 자, 어떤 차함수, 다항함수의 정체를 찾을 땐 우리가 뭐부터 추론하기로 했었냐면 바로 차수예요. 자, 그래서 지금 gx가 몇 차인지를 모르니까 n차식이다 라고 놓으면 ggx는 gx 안에 n차를 합성한 함수가 되겠지? 그러면 이 자리에 n차가 들어가. 자, 예를 들어 x제곱 안에다가 x제곱을 합성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4차 함수가 되죠. x3승 안에다가 세제곱 함수를 합성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9차가 되죠. 자, 얘도 여러분 n제곱차다라는 거를 주의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럼 좌변 자체가 n제곱차 함수인데 이게 1차 함수가 됐다라는 얘기니까 n제곱은 1이고 n은 1이겠지. n차 함수에서 n은 자연수일 수밖에 없으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문제는 gx를 ax 플러스 b로 잡는 것부터가 출발이야. 자, 연산을 한번 해볼게. g 안에 g를 넣어보자. 그럼 ax 플러스 b가 여기 들어가죠. 그럼 a제곱 x 플러스 ab 플러스 b가 되는데 이게 항등함수, 즉 x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는 a제곱이 일단 1입니다. 그럼 a는 1 또는 마이너스 1이어서 gx가 이렇게 생기게 돼요. a가 1일 때는 x 플러스 2b. 자, 그 다음에 a가 마이너스 1일 때는 이쪽은 1x인데 이 부분이 지워져요. 그래서 a가 마이너스 1일 때 b는 모든 실수야. 왜냐면 여러분 지금 이 x랑 비교한다라는 걸 잊으시면 안 되거든요. 자, 이때는 2b가 0이 돼야겠죠. 자, 그러면 정보들을 이용해서 gx를 적어보면 얘는 1x 플러스 b가 gx란 얘기고 얘 같은 경우에는 정보들을 이용해서 gx를 적어보면 마이너스 x 플러스 b인 거지. 보세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친구들은 상수항에 상관없이 이 등식을 만족시키는 겁니다.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면 다 된다 그랬죠. 자, 그래서 문제에서 이제 G0 값을 준 거야. 자, 여기선 G0이 0이기 때문에 문제에서 준 조건에 위배가 돼서 안 되고요. 자, 여기선 G0을 1로 만들어 줄 수 있게 B를 결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GX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돼. 요 문장도 해석을 해 보실 수가 있겠는데 기울기가 1인 친구들 중에서 자기 자신이랑 자기 자신의 역함수가 같은 애들은 상수항 부분이 0이다. 자, 이렇게 해석도 해보실 수 있어요. 이해가 되나? 다음에
자, 373번 보실게요. 자,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함수 f가 다음과 같이 정의되고 역함수가 존재할 때 f 인버스 14의 값을 구해라 라는 문제인데, 자,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되고 라는 문장 속에 함수 f는 실수에서 실수로의 집합이야. 그리고 역함수가 존재한다라는 말은 1대1 대응이다. 그래서 이게 이제 치역이 돼야 되는 거지.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 치역이 실수 전체의 집합이 되는 친구들은 자, 이런 식으로 끊어져 있으면 안 된다 그랬어요. 예를 들어 여기 y값이 1이고 여기 y값이 3이라 치면 이런 끊어진 함수들은 치역 자체가 y가 1 미만이고 3 이상입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버려서 이 r이 안 돼요. 이 두 부분이 이어져야 됩니다. 제가 지금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보통 1대1 대응 같은 경우는 위에 있는 함수랑 아래에 있는 함수가 계속 증가 상태에 있는지 또는 계속 감소 상태에 있는지를 따지는 문제들이 많은데, 지금은 기울기가 다 양수라서 증가 상태에 있는 건 확정이란 말이야. 이 a를 구할 수 있는 수단이 위에 있는 함수랑 아래에 있는 함수가 x는 3인 곳에서 함수값이 같다라는 성질밖에 없어요. 위에 3 넣어주시고 아래 3 넣어주시고, 자, 이런 식으로 a 값을 찾아주시고 시작을 하셔야 된단 말이지. 방금 했던 과정은 고2 때 여러분들이 훨씬 많이 하시게 될 거고. 자, 이제 우리 f 인버스 14값 찾아봅시다. 역함수 찾으려고 하시면 안 되고 여기에 14를 넣어서. 자, 여기서 x값이 9인데 정의역이랑 안 맞아요. 탈락. 자, 여기서 x값은 5인데 정의역이랑 딱 맞아요. 자, 그래서 f 인버스 14는 5인 거 알 수 있고, 자, 이번에는 여기다 5 넣어서 한번 풀어보면 되겠지. 자, 5는 x 플러스 5 아니면 5는 x, 3x 마이너스. 자, 이때 x값이 2고 이때 x값이 0이야. 자, 정의역이랑 맞는 x값은 얘가 아니고 얘입니다. 그래서 f 인버스 5는 0이라고 보시면 되겠어. 자, 376번이에요. 오른쪽 그림은 x가 양수인 곳에서 정의된 두 함수 f랑 g다. 자, g 인버스 fc 찾는 문제네. 자, 일단 fc부터 가볍게 가볼까요? x값 c를 기준으로 잡아서 fx랑 만나는 곳에서 y값을 읽어주시면 되지. 자, y값이 지워져 있긴 한데 이 y는 x를 이용해서 d인 걸 알아내실 수 있습니다. 자, 역함수 함수값은 그래프에서 어떻게 하는 거죠? 자, y에서 출발해서 x값을 읽는 거지. 자, g랑 만나는 곳의 gx가 다시 찍어야겠네. 이렇게 눈이 침침하냐. 자, 376번을 보실게요. 자, 일단 그래프로 함수 값을 찾는 문제이기 때문에 y는 x를 이용해서 우리 알 수 있는 y 값들은 찍어놓고 시작을 합시다. 자, 그 다음에 g 인버스 fc를 찾는 문제예요. 자, 일단 fc는 이 c가 fx랑 만나는 곳에서의 함수 값을 읽어주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역함수의 함수값은 자, 요 y값에서 출발해가지고 gx랑 만나는 곳에 x값을 읽어주시면 되지. 자, 요렇게 끝내시면 됩니다.
자, 379번입니다. 함수 fx의 역함수를 gx라고 할 때 fx와 gx로 그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야. 자, 그래서 풀기 전에 이제 원래 함수랑 역함수가 둘러싸인 부분을 가지려면 어떤 기하적 성질이 있는지 잠깐 보실 거거든요. 자, 이렇게 fx가 있으면 y는 x가 지나가요. 그럼 gx는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란 말이야. 자, 둘러싸인 부분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집니다. 자, 만약 fx가 y는 x와 만나지 않는다면 역함수와도 만나지 않아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만들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fx랑 gx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굳이 이 역함수가 필요가 없어. fx랑 x로 둘러싸인 넓이를 찾으신 다음에 곱하기 2를 해주시면 돼. 자, 그래서 저는 지금 이 문제는 gx 없이 풀어낼 겁니다. 자, 잘 보세요. 자, x는 0을 기준으로 함수가 끊어져 있는데요. 자, 0에서 함수값 확인해 주시면 둘 다 3이야. 이어진다는 얘기지. 자, 그리고 x가 0보다 큰 곳에서는 기울기가 4분의 1. 자, 그 다음에 기울기가 2분의 5인 곳이 왼쪽. 자, 그 다음에 역함수를 그리지 않고요. y는 x 그래프를 그립니다. 자, 그럼 교점이 두 개가 탄생하죠. 자, y는 x와 4분의 1x 플러스 3의 교점을 찾으면 오른쪽 교점이 되는 거고, 자, 교점 찾는 거 이제 여러분들 망설이시면 안 돼요. 자, 4배 하시고 x값 구해주면 4고, 당연히 y값도 4. 왜? 항등함수 위에 점이니까. 자, 그 다음에 왼쪽 교점 찾으시려면은 2분의 5x 플러스 3이랑 y는 x로 교점 구해주시면 되겠지. 2배하고 x값 구해주시면 마이너스 2. 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위쪽 삼각형 넓이를 찾을 건데, 여러분 세 점을 다 따놨으니까 망설이지 마시고 신발끈 공식을 쓰시면 돼. 저는 이제 오랜만이니까요. 밑변 따로 따고 이 0,3에서 수선을 내려서 이 수선의 길이를 이용해 삼각형 넓이를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자, 두 교점의 x 증분을 보시면 6이거든요. 이 y는 x라는 거는 x축의 양의 방향과 45도를 이루면서 가는 친구이기 때문에 6 루트 2, 얘가 바로 밑변의 길이인 걸 아실 수가 있어요. 자, 수선의 길이는 어떻게 구하면 돼요? 0,3과 y는 x의 거리를 구하시면 되지. 음함수로 만들어 주시고 거리 0,3을 대입해서 계산해 주시면 9인데요. 답은 18입니다. 왜죠? 최초의 역함수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찾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곱하기 2를 해주셔야 돼요. 자, 두 번째 거 봅시다. 자, 정의역과 치역이 모두 실수 전체의 집합이고, 자, 역함수가 존재하는 1대1 대응이고 계속 증가하거나 계속 감소하는 함수여야 된다. 자, a의 값이 최소의 양의 정수일 때 fx의 역함수 gx에 대하여 두 함수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야. 자, 똑같은 문제가 되는 거지. 자, 문제 분석을 여러분 저처럼 가볍게 하시는 겁니다. 잘 보세요. 자, x가 4보다 작을 때 지금 함수가 2분의 1x야. 자, 그럼 여기 구멍 뚫어주시고 길기가 2분의 1이니까 원점을 지나야 되니까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고, 증가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위에 것도 x에 4 넣어주시면 정확히 2를 칠한 상태로 오른쪽 부분에서 증가해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올라가야 돼. 그럼 여러분 보세요. a제곱 마이너스 1이 지금 위에 있는 직선의 기울기인데 일단 얘가 양수여야 된단 말이지. 그럼 a제곱은 1보다 커야 된다고요. 자, 근데 a의 값이 최소의 양의 정수일 때라고 했으니까 여러분들은 a에 1, 2, 3을 그냥 넣어보시면 돼. a에 1 넣으면 어때요? 부등식이 만족이 안 되죠? a에 2 넣으면 어때요? 부등식이 만족이 되죠?
그래서 최소의 양의정수 A 값은 2다. 그럼 기울기는 3이구나. 그럼 위에 있는 함수식이 3x-10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이 친구의 함수식이 뭐라고요? 3x-10. 얘는요, 2분의 1x. 이제 우리는 y는 x와 교점을 찾아주시면 돼. 여기랑 여기. 자, 0,0인 거 보이시죠? 이 삼각형에 관심이 있는 거지. 자, 이 꺾인 점이 4,2죠. 자, 이 점만 찾아주시면 됩니다. 3x-10과 x의 교점. 자, y 좌표값은 망설이지 않으시는 거야. 당연히 5,5야. 자, 이번에는 0,0에서부터 반시계 방향으로 점을 잘 써서 신발끈 공식으로 풀어볼게. 0,0, 4,2, 5,5, 0,0을 한 번 더. 자, 계산 어떻게 하시는 거죠? 0, 20, 0에다가 마이너스 0, 10, 0. 답은 5인데 2배 해주셔야 된다고. 이렇게 해결하시면 되는 거고, 이 문제는 여러분들 고2, 고3 때까지 계속 가져가셔야 되는 중요한 유형입니다.